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HPSP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HPSP 하면은 지금 이제 반도체주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는 게 이제 HBM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또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포트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은 진입 장벽은 실적으로 증명될 것이란 제목입니다. 하반기 예상 매출액은 777억 원으로서 3분기에는 411억 원, 3분기에는 411억 원, 4분기에는 366억 원이 예상되고 있고,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1067억 원 대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방 업체들의 설비 투자 축소 기조와 이로 인해 일시적 수주 공백이 예상되는 타 전공정 장비 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선당 공정에 집중된 매출 구조와 여러 노이즈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고회사 내 독점적 지위가 실적 방어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50%를 상회하는 높은 수익성도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4분기에는 성과급 반영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일시적 수익성 감소가 전망된다. 내년 예상 EPS의 목표 PR은 기존 20배 대에서 30배대로 상향 적용한다. 공정 내 중요도와 높은 진입 장벽에 기반한 독점적 지위를 고려할 때 충분히 부여 가능한 멀티플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예, 지금 계속 제가 이 방송 때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우리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4분기부터 흑자 전환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내년 1분기부터 흑자 전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반도체주는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나씩 가지고 계신 것도 좋겠죠. 꼭 이 종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반도체주는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나중에 포머라고 그러죠. 포머. 남들은 다 수익을 보는데 내 종목은 왜 이래?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포머라고 합니다. FOMO. 포머라고 하는데 포머 증후군이 발생 안 되려면은 남들 수준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실적, 그러니까 남들 수준 정도의 수익률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려면 반도체주는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것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지지대는 3800원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점을 찍고 좀 내려왔지만은 자, 저항대는 38,000원 됐습니다. 3800원의 지지대, 38,000원에 저항대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이제 신고가를 다시 또 테스트 한번 할 겁니다. 신고가 테스트 하게 되면은 이제 5일선 대응하셔야겠죠. 이때 지금 신고가 찍고 그 다음날 바로 5일선을 이탈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5일선을 이탈한다, 종가상 이탈해야 된다. 그러면 절반 정리, 그 다음에 시가에 회복을 못한다면 나머지 정리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신고가 구간에서 하는 거고, 일단은 38,000원 돌파 여부를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달 동안 71만 5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외국인이 좀 샀다가 지금은 팔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현재 71만 5천 주를 한 달 동안 팔았고 지금도 파는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16만 7천 주를 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쭉 사다가 조금 팔다가 또 사다가 또 팔다가 또 사다가 팔다, 사다 팔다. 현재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빨강색과 파랑색이 지금 계속 이제 겹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관은 트레이딩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투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12만 7천 주를 샀는데 지금 팔다가 최근에는 사고 있습니다. 금투는 사고 있고요. 자, 보험 같은 경우는 좀 샀다가 지금 현재는 뭐 파는 기조를 하기도 애매하고 약간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신 같은 경우는 현재 팔고 있죠. 자, 은행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하고 있고 연기금은 사고 있고 사모펀드는 트레이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연기금하고 금투가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시는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다. 사모펀드도 트레이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2.9%. 예,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좋습니다. 코스닥 150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모대 사항 보시겠습니다. 자, 대차거래 사항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는 예, 전반적으로 최근에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네요. 한 달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약간 72,000주가 감소를 했습니다. 예, 이때 지금 감소를 좀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대차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는 좀 감소했지만은 최근에는 대차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자,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는 10% 이상이 중요하다 했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예, 이 정도면은 예, 일반적인 수준의 공매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의 공매도이고 최근에 대차거래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총알을 조금씩 예, 준비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지지대 저항대 참고하시고요. 자, 최대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 지분율은 예, 40%네요. 그리고 한미반도체에서도 16%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는 이유는 최대 지분율 보이는 한 가지죠. 이유는 한 가지죠. 바로 책임경의 확인 차원인데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형주 30% 이상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 다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 매출액은 1,593억에서 올해 1,818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내년에는 2,572억 원이 된다는 거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852억 원에서 올해 985억, 내년에 1,395원까지 괜찮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660억에서 올해 818억, 내년에 1,120억 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들의 지금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자, 2022년 대비 2023년도 영업이익이 대부분 많으면 반토막, 적으면 한 30%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는 거죠. 예, 대부분의 반도체주 다 그렇습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더 좋다는 거죠. 내년에 실적 좋은 건 당연한 거예요. 반도체주들이 내년에 실적 좋은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작년보다 올해 영업이익이 다 감소하거든요. 근데 동사는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거죠. 예, 그런 종목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번 분기 실적 보시겠습니다. 자, 1분기는 지나갔죠.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작년에 166억 원에서 올해 266억 원으로 실적 잘 나왔죠. 자, 3분기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286억 원에서 올해 226억 원으로 감소합니다. 아, 이게 좀 아쉽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자, 2분기 실적 발표하고 잘 나왔다가 3분기 때는 아, 예상 컨센서스가 별로 안 좋네. 그러면 주가가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4분기에 작년에 189억 원에서 올해 176억 원. 예, 역시 안 좋죠. 아, 4분기까지 안 좋네. 내년 1분기 작년에 349억 원, 올해 205억 원.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올해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이후로 자, 2분기 때도 작년보다 실적이 2분기 때는 잘 나왔네요. 작년에 116억에서 166억 원에서 올해 266억 원까지 좋았는데 자, 3분기 286에서 226, 4분기 189에서 176, 내년 1분기, 올해 1분기에 349에서 내년에 205. 예, 그러니까 자, 1분기하고 2분기는 실적이 잘 나왔어요. 작년보다. 근데 3분기, 4분기는 예상보다 잘 안 나온다는 거죠. 내년 1분기까지.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좀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좀 일단 동영상 맨 마지막에 이제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 참고하시면 조금 더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21%, 이 정도면 거의 무차입 경영이 되겠고요. 6월은 1800%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54%입니다. 자, 1,000원을 매출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540원이 영업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뭐 김선달 생각나네요. 거의 뭐 50% 이상의 영업이익이란 거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과거에 보면은 이제 코로나 때 진단 키트들이 엄청난 마진율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사의 마진율이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습니다.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멀티플을 많이 줘야겠죠.
자, EPS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1380원, BPS는 4341원이 되겠습니다. 자, 내년 실적 기준으로 EPS는 1381원이면은 1480원이면 어떻습니까? 현재 밸류에이션은 자, PER이 한 25배, 26배 이 정도 수준이에요. 예, 그러면 현재 주가는 밸류에이션 싼 걸까요? 비싼 걸까요? 예, 밸류에이션 싼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다는 거는 예, 지금 현재 PER이 20몇 배잖아요. 26배 정도 수준이잖아요. PER 한 40배를 줘도 충분합니다. 예, 최소 아무리 못 줘도 PER 30배는 이상 줘야 돼요. 예, PER 30배, 40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현재 주가는 바닥권 12,800원에서 39,000원대까지 거의 2배가 올랐잖아요. 2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밸류에이션은 저평가 상태란 거죠. PER 26배, 7배면 비싼 거 아니냐? 근데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PER 한 40배는 줘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 기어로 들어가서 매출액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어디서 나오냐면은요. 자, 제품 매출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장비 관련된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매출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은 자, 아까 한번 제가 재무제표 보셨죠? 21% 부채 비율, 유보율이 1800%입니다. 재무제표 튼튼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2022년에 상장된 이후로 한 번도 유상증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스탁옵션만 있었고 한 번도 없었고요. 무상증자도 있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유상증자 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재무적으로 튼튼하고 최근에도 유상증자 한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뭔가 캐파를 증설한다 그러면은 유보금을 통해서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만일 유보금이 아니고 캐파 증설을 위해서 유상증자한다. 그러면 이 종목은 악재가 아니죠. 캐파를 늘린다는 거는 그다음 매출액으로 돌아오고 다 영업이익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현재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습니다. 50% 넘는 종목이 바이오주 빼고는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는 없습니다. 자, 한번 종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PSP 오늘 종가는 33,700원입니다. 기관이 핸들링 하고 있는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아까 실적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네요. 한번 볼까요? 올라왔는데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제가 잘못 입력을 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올랐나? 자, 985억 원에서 실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52억 원은 나누기 852. 그럼 얼마입니까? 15.6%. 15.6%가 성장합니다. 그러면은 자, 볼게요. 22년 대비 플러스 15.6%죠. 15.6%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도 실적이 잘 나온다는 거죠. 내년에 작년에 852억 원에서 올해 985억, 내년에 1395억까지 증가한다는 거죠. 내년이면 거의 40% 성장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작년에서 올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반도체주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적으면 마이너스 30%, 많으면 마이너스 50%까지 영업이익이 감소합니다. 대부분이. 근데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회사 그리 많지 않은데 동사는 증가했고요. 올해는 15.6%가 성장을 하고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4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종목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이익률이 50% 넘는 종목이 바이오주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영업이익률이 50% 이상이라는 거는 엄청난 거죠. 과거 보면은 뭐 예를 들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한참 잘 나갈 때 영업이익률이 한 40%까지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동사는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습니다. 상당하다는 거죠. 참고하시고요. 자,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고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사로 22년 대비 영업이익이 15.6%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15%를 돼야죠. 예, 성장할 곳 예상되고요. 자, 모멘텀으로는 올해 하반기 높은 수익성을 기대한다.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찾아봤더니 삼성전자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HBM3를 공급한다는 소식입니다. 예, 상당히 좋은 내용이죠. 예, 이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였는데 예, 지금도 그거는 아직 재료가 소멸이 안 됐잖아요. 예, 현재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적이 또 잘 나온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또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엔비디아하고 또 연관되어 있으면 또 관련돼가지고 엔비디아 한번 움직이면은 예, 관련돼가지고 움직인 종목들이 있잖아요. 예, 테마주들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 하지 마시고 실적이 잘 나오는데 엔비디아 관련됐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종목은 핸들링 하셔야죠. 그 종목은 예, 당연히 어떻습니까? 투자를 하셔야겠죠. 예, 참고하시고요. 추세적으로는 차트 추세는 RSI는 51.1입니다. 그래서 과일권 70까지는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급 추세 머니플로 인덱스는 70.7이기 때문에 과일권 80까지는 약간의 여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손 형님, 큰손은 약간 좀 더 들어올 수 있고요. 차트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볼린저 밴드 상단 같은 경우는 36,500원입니다. 하단은 3500원이 되겠고요. 저항대는 38,000원, 지지대는 3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 지표가 되겠고요. 저항대와 지지대 같은 경우는 추수기에 주간이 들어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HP, SP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